많은 미국 해군 함정이나 항공기도 수천 개의 중국 반도체 부품에 의존한다. 이미 이게 2023년 보고서에 나왔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뭐 처음부터 국내에서 하다 보면 무기가 개발이 안 됩니다. 너무 진도가 그래서 미국이 안 그래도 힘든 군사력이 지금 더 어렵게 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나토가 또 2035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5%로 증액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K방산에 전례 없는 기회가 될 것인지 아니면 실현 불가능한 약속일까요? 이게 사실은 5%라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GDP의 5%를 국방비에 하겠다는 것은 거의 뭐 전쟁하고 있는 나라 빼놓고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또 5%가 아니고 3.5%입니다. 그러니까 1.5%는 관련 인프라에 투자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3.5%도 쉽지 않은 겁니다. 그걸 하려면은 완전히 모든 걸 바꿔야 됩니다. 1.5% 관련 인프라 저게 뭔가니까 미국에 가보면은 FAA가 발달돼 있거든요. 좀 오래됐지만 그게 1950년대 건설한 겁니다. 미육군 공병단이 건설한 거예요. 그게 방위 예산으로 한 거예요. 그때 뭘 했는 거니까 미국의 고속도로망을 이렇게 건설해 놓는 것이 그 나라의 안보에 도움이 된다 해가지고 했거든요. 그때 이제 전쟁 끝나고 나서 미국이 경제력이 엄청 높았을 때 이제 했던 거죠. 그런 식으로 인프라를 국방 예산으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3.5%를 한다는 것은 5%보다는 조금 더 이제 조금 그래도 좀 달성하기 쉬운데 지금 현재 3.5%도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지금 당장 독일이 뭘 했습니까? 멀츠 총통이 한 말이 복지 예산이 축소하는 게 불가피하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국민들이 반발하고 있죠. 저 반발은 곧 실각을 의미합니다. 물론 임기가 좀 보장돼 있기는 하지만 지금 지난 선거에서 멀츠가 26%를 얻었어요. 연합한 당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2등이 AFD인데 거기가 20%를 얻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26%를 얻은 당이 다른 데하고 연정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정부를 출범시켰는데 지금은 AFD가 1당이에요. 그래서 지금 선거를 하면은 정권이 바뀔 정도로 지금 인기가 안 좋습니다. 그런 상태고 저게 독일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 더합니다. 스페인은 못하겠다고 아예 처음부터 뭐 5%, 3%다 못한다. 지금 더 이상 못한다. 이렇게 선언한 상태고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그렇지만은 그래도 아마 계속 그 방위 예산을 늘리고 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미 일부 산업을 군수 산업으로 전환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가 따라가야 되는 거죠. 설비를 전환했는데 안 만들면 그 회사 또 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인데 K방산의 기회가 되느냐, 이 부분은 우리가 5%라는 거를 채우려 하면은 뭐 공장을 금방 못 만들기 때문에 우리한테 기회가 된다. 이렇게 이제 언뜻 생각이 들잖아요. 그거는 정말 올바른 생각일 수 있는데 깊이 들어가면 약간 다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한테 기회가 오는 건 분명하지만 실적으로 연결되는 데는 상당한 여러 가지가 동시에 작용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유럽 자체가 이걸 가지고 경제가 무너질 수 없으니까 성장 기회로 보고 있거든요, 하나에. 그러니까 방산이 그동안 30여 년 동안 CFA라는 걸 하면서 완전히 축소를 하는 바람에 방산이 많이 죽었는데 지금 되살리겠다 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폭스바겐이나 아우디 같은 걸 이제 군수 공장을 만들어요. 그러면 그 공장에 물량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 안 주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전쟁을 대비해서 뭘 만든다 치면은 무기가 급하니까 당장 가성비 좋은 우리나라 무기를 사서 쓸 건데 이 목적이 아니고 스트럭처를 바꾸겠다고 구조조정을 하겠다 놨으면 우리한테 기회가 안 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나라에는 무기가 부족해가 이렇게 쓴다면은 그 우리한테 기회가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가성비가 좋아도 우리 걸 들여다보지 않을 공산이 크죠. 폴란드한테 우리가 많이 수출했던 것은 러우전 초기에 지난 3년 반 전에 전쟁이 일어나면서 급히 유럽의 병기고가 다 비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뭔가 채워야 되니까 그거는 전쟁이 일어나서 급하니까 이제 우리가 기회가 있었던 거고 폴란드는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다음 방어선이라는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분명히 있었고 폴란드한테 EU에서 지원도 많이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회가 있었죠. 폴란드는 5%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나토에서 가장 돈을 많이 쓰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기회가 있었는데
다른 데 기회가 있을 것인지 좀 의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방산이 왜 저렇게 쉽지 않은가 하니까 방산은 가동률의 문제가 항상 있습니다. 전쟁이 뭐 24시간 1년 12달 일어나면 방산 공장이 계속 돌아가겠죠. 그런데 방산이라는 게 전쟁이라는 게 어떤 거니까 한참 쌓아놨다가 한번 쓰고 그 다음에 또 전쟁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가동률 문제가 생깁니다. 가동률 문제가 생겨가지고 90년대 이제 그 탈냉전이 되면서 미국의 방산업체들 확 줄일 때 뭘 했는가 하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아는 보잉 같으면은 맥도날드 더글래스하고 보잉하고 합친 거예요. 합친 논리가 뭔가 하니까 이제 전쟁이 나기 전에는 일단 민수 비행기가 많이 팔리니까 그걸 가지고 하다가 전쟁이 나면은 경기가 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민수가 덜 팔리고 이제 군수가 팔리겠죠. 그 두 개를 합쳐 놓으면은 매출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그 논리로 합병한 거예요. 그 다른 록히드 마틴이나 이런 데는 군수 공장끼리 합쳤는데 이 보잉 같은 경우는 민수하고 군수를 합친 거거든요. 그 정도로 가동률이라는 게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가동률이 왜 문제가 되는 거니까 거기 전문 인력들을 다 양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건이 안 나오면은 예를 들어서 K2 우리 흑표 전차를 200대 주문하고 그 10년 동안 쉬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라리 1년에 20대씩 만드는 게 낫지 한 번에 하고 그 다음에 없어지는 것보다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량은 그런데 전쟁은 또 안 그렇거든요. 한꺼번에 쓰고 그러니까 이게 방산이라는 게 항상 그 물량 문제가 굉장히 어렵고 그거는 공식적으로 이야기 못하지만 다 속으로 계산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가동률 때문에 지금 막 투자를 했는데 전쟁이 안 나면 또 그 공장이 다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몇 개 팔고 그다음에 문 닫아야 되면 국력으로 보면 엄청 낭비죠. 투자를 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것들이 K방산 입장에서 플러스로 작용할 때도 있고 마이너스로 작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회를 잘 봐가 좀 예술적으로 활용을 하면 우리한테 기회가 되고 그렇지 않고 무적되고 이렇게 기회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좀 힘들고요. 그래서 자국 방산을 대체하려고 하진 않을 거고 자국 방산으로 먼저 하려고 하고 안 되는 거나 이런 걸 할 건데 특히 이제 기술력이 딸리는 나라에서는 우리나라가 기술 이전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패키지 좀 많이 제공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마 기회가 될 거고.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계속 시장 공략하는 전략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거는 유효할 겁니다. 그래서 기회가 전혀 없다. 이거는 뭐,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엄청난 기회가 될 거다. 이렇게 해도 기대할 수 없는 좀 냉철하지만 그렇게 현실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저 최근 중동에서 한국형 사드로 몰리는 LSM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데 K방산 유행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러면 K방산의 핵심 경쟁력은 뭘까요? 예, K방산의 경쟁력은 일단 가성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아셔야 될 K방산이 우뚝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이게 K방산을 위해서 우리가 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을 했습니다. 그때 뭐 어쨌든 일하면서 싸운다 하는 그 개념이 뭔가 하니까 이제 이 무기를 자주국방을 만들려면 중화학공업이 발전해야 되는데 이 무기만 만들어가 돈은 안 되잖아요. 중화학공업을 육성해가지고 사실 그때 육성한 걸로 지금도 먹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때하고 70년대 투자한 거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유일한 게 반도체만 그때 투자 안 했거든요. 반도체하고 정보통신이 후에 나온 거지만 그 외에 우리가 조선이나 자동차나 뭐 여러 가지 철강이나 이런 게 그때 대부분 투자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우여곡절을 겪었지만은 우리가 전국토가 대부분 산업단지가 돼 있지 않습니까? 공단이 쭉 있고, 그리고 뭐 어떤 그 부침도 겪고 했지만 그걸 기반으로 지금까지 성장해 온 겁니다. 그래서 중화학공업이나 제조업 기반이 우리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뭘 만들어도 기술자 하나라도 구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게 전혀 없으면은 예를 들어 사우디 같은 데는 산업이 없으니까 방산을 만들려면 그게 모든 걸 주도해야 되거든요. 어려운 거예요. 인도 같은 데도 쉽지 않아요. 그게 하다 보면 걔네들이 뭐 우리보다 인구도 많고 한데 그리고 고등교육도 엄청 발달한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기본 산업이 튼튼하지 않으면 방산이 있을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화학고 위에 방산이 있는 거고 그 위에 뭐 전자 산업이나 이런 여러 첨단 산업 위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상당히 쉽죠. 예를 들자면은 군사 장비 하나에 들어가는 무기에 들어가는 너트 볼트도 만들어 오라면 공차라도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기업에 납품해 온 사람은 그거 쉽게 하는 거예요. 군사 패키지에 맞추기 위해서 조금 더 추가적인 노력은 해야 되지만은 밀스펙이나 밀스탠다드를 맞추려면은 그러나 기본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케이블 같은 것도 잘 만든 사람이 거기에
거기에 케이블이나 하네스 같은 걸 집어 넣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군사적으로 요구되는 거 조금 더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더하는 기술이 추가 들어가긴 하지만은 기본이 돼 있으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본이 우리가 튼튼하니까 이제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그래서 보통 나라에서는 방산을 키우기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방산을 키우려고 하고 있지만 그게 쉽지 않고, 인도, 터키 등이 노력하고 있고, 터키는 상당히 컸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비교가 적게 되죠. 물론 완전히 같이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술 투자도 꾸준히 했지만 또 이제 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불곰 사업으로 러시아 기술도 좀 획득한 게 있고, 그래서 이제 약간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도약대로 해가지고 우리 기술이 좀 발전한 게 있거든요. 특히 이제 지금 엘센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기술이 많이 들어가 있죠. 사람들이 뭐 S350이란 말도 쓰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술 투자도 꾸준히 했기 때문에 결실을 맺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수출이 활성화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우리가 그동안 커왔던 것은 우리 특히 지상군이 규모가 되게 컸었거든요. 북한 위협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납품하는 물량이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가 됐습니다. 유럽 나라들은 가보면 지상군이 몇 개 안 되니까, 작은 나라들은 포 하나 만들어가지고 배포도 배꼽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뭐 독일 정도가 제대로 하고 프랑스나 이런 정도 하고 나머지 나라들은 제대로 못 만들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수출하게 되면 물량 문제를 훨씬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군사력에도 굉장히 도움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지난 3년 반 동안 러우전 하면서 우리 K방산이 상당히 알려졌어요. 그 사람은 덜컥 사지는 않겠지만은 상당히 이 군사 분야에서는 실전에 써봤다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단계 도약한 건 분명합니다. 자, 미래 전장은 AI와 또 무인 시스템 역할이 절대적일 텐데요. 한국이 그럼 방산기술 선도국이 되기 위해 가장 시급히 확보해야 될 기술은 뭘까요? 일단 핵심 기술 분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AI라고 우리 이야기하는데 뭐 사실 소프트웨어의 이제 일종이죠. 정보통신 기술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전자전 능력이나 네트워크 능력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해야지 이제 통합작전 수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전투에서든지 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게 되게 중요해요. 특히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 이런 데 가면은 어떤 문제가 있는 거니까,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은 엄청나게 이제 빠른 속도로 가니까 기술적으로 어디가 어려운 거니까 탄두가 막 하고 이렇게 가면은 나중에 표적하고 그 사이에 내비게이션을 해야 되거든요.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그 앞에가 고열이기 때문에 플라즈마 상태가 돼요. 그러면 이게 우선 플라즈마 상태를 견디는 비이클, 버스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플라즈마 상태를 전자파가 오가야 되는데 플라즈마파에는 그게 흡수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통신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양자 통신을 하든 뭔가 기존 통신 전파를 넘어서는 방법으로 통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통신 분야가 상당히 기술적으로 어렵습니다. 물론 소재 분야도 어렵지만은 엔진 분야도 어렵고 뭐 다 어렵지만은 특히 그쪽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야하고, 특히 이제 통신하는 소요를 최대한으로 줄여야 되니까 AI가 되게 중요하죠. 드론에서 그게 많이 발전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분야에서도 AI가 되게 중요하고, AI를 가지고 이제 사실은 AI가 우리가 잘 소개가 안 돼서 그렇지 어느 정도까지 지금 이야기가 되는, 벌써 그것도 한 3, 4년 전에 이야기가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장 정보를 쭉 받아들이고 나면은 현재 있는 전장 정보는 불확실할 거 아닙니까? 정보 수집 수단에서 나오는 것들, 그걸 보고 그 다음에 내가 제일 먼저 때려야 될 걸 AI가 자동으로 추천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고 이제 그 사령관이 타격 결심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과거식으로 하면은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정리해가지고 우리가 프레젠트를 해가지고 사람이 고민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을 자동화하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우다루프라 하기도 하고 성결 선타라 하기도 하는데, 거기에서 상대를 압도할 수 있으려면은 짧은 시간에 그 데이터를 보고 전황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뭘 때려야 될 것인지, 상대가 뭘 의도하는 건지, 이거를 사람이 하는 속도보다 훨씬 빨리 AI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이 되게 중요하고, 팔란티어 같은 데서 그걸 분명히 하고 있을 거고, 러시아에서도 하고 있을 거고, 중국에서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도 그걸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뭐 데이터는 없으니까 누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 분야가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소식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대표적으로 이거는 이제 2023년도
2023년도에 그 미국의 그 고비니라는 데이터 분석 회사에서 뭘 조사했는가 하니까 이게 한 3억 5천만 불인가 연구비를 줬어요. 그러니까 연구비가 우리 돈으로 5천억이 들어가가지고 조사를 한 거예요. 연구 보고서 한 장 만드는데 고비니가 그 2023년도에 저걸 했습니다. 했는 게 뭔가 하니까 미국의 모든 국방 그 공급망을 다 분석을 했어요. 분석을 해가지고 여기에 중국이 얼마나 침투했는지를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미국의 산업 기반이 중국을 억제할 수 없는 게 납품을 다 중국에서 하는 거예요. 미국 무기라는 게 다 중국제인 거예요. 물론 설계나 중요 기술은 다 미국 거지만은 그걸 만들어 오는 것은 중국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보고를 냈지만은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미국의 항공모함이 중국의 반도체를 의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된가니까 가장 최신형인 제럴드 포드급 항공모함에는 6,500개 이상이 칩이 들어간대요. 중국산 칩이. 그래서 뭐 그 중에서는 되게 중요한 칩도 있고 싸구려 칩도 있겠지만 문제는 저 칩들을 미국에서 하나도 못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에서 만들 수 있으면 미국에 샀겠죠. 근데 중국 걸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분간 뭐 짧은 기간은 해결 안 됐기 때문에 저렇게 한 거거든요. 저게 돈이 싸서 그런 건 알 겁니다. 미국이 뭐 저런 거 돈 아끼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이 공급 통제를 해버리면 저거 못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미국의 항공모함을 저거 바꾸려면은 칩을 다 새로 설계가 주문해가지고 다른데 이렇게 발주를 해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행정만 해도 엄청나게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저것뿐만 아니고 많은 미국 해군 함정이나 항공기도 수천 개의 중국 반도체 부품에 의존한다. 이미 이게 2023년 보고서에 나왔습니다. 최근에 뭐 그 히스토리 이야기에 나온 것은 이미 미국은 옛날부터 알고 있었고 중국도 알고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정치적으로 문제가 돼가지고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 소싱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다고 해서 뭐 처음부터 국내에서 하다 보면 무기가 개발이 안 됩니다. 너무 진도가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려면 결국 기본 앤 테이크거든요. 내가 받는 데하고 주는 데하고 같은 정도의 그 통제력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작은 나라가 전 공급망을 우리 독점하겠다는 건 어리석은 이야기고요. 그거는 뭐하고 같은 거니까 내가 스시집 하면서 내가 쌀도 뭐 농사도 짓고 뭐 낚시도 하고 하겠다는 거 똑같거든요. 우리 좋은 걸 잘 공급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 공급받기 위해서는 잘 알아야 되고 좋은 계약을 맺어야 되고 그리고 안 했을 때 컨틴전시 플랜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공급망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그 장치가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 다 경영 기법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갖춰야 되는데 이제 이번에 바이든 때하고 트럼프 때는 리더십이 너무 굉장히 약간 러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이제 반발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 취약점을 제대로 모르고 건드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게 오히려 건드려가지고 미국이 안 그래도 힘든 군사력이 지금 더 어렵게 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